자, 그래서 게임 프로젝트가 커지면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100명 중에 100명이 만들었다면 100명 다 크리에이터냐. 개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가로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자기의 목소리가 회석되기 시작하는 약점이 생기고, 두 번째는 자유도라는 명목하에 유저선에 모든 걸 맡기고 게임이 미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작가가 책임질 만한 스토리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주의적 크리에이터는 입지가 좁아져서 그 게임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가 시작됐던 겁니다. 이 시대에서 크리에이터들은 무엇을 해왔냐? 아까 이야기했던 시스템 만들고 세계관 만들고 캐릭터의 가능성을 만들고,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캐릭터라는 건 항상 그 캐릭터의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성격,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갈 수 있지만 MMO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것 없이 오로지 가능성입니다. 현재와 미래만 존재합니다. 그건 유저 손에 맡겨서. 그리고 단편적인 콘텐츠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와우같이 퀘스트라 그래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작은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게임 내에서 깔아줍니다. 그럼 그 안에서 선별해서 즐기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그런 단편적 콘텐츠를 만들고 여기서 완결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한 확장형으로 열어버립니다. 즉 수렴되어가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고 계속 미래만 열려갑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즉 행위 자체가 콘텐츠가 되어가는, 그것만을 지켜보는 게, 그러면서 미비한 힘으로 거기에 관여하는 게 고작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점점 미쳐가고 있고 악이 횡행하고 신은 뭘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개입하지 않는 신, 그것처럼 게임 개발자 역시 개입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게임 개발자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개입은 게임의 밸런스를 미묘하게 바꾸는 게 고작입니다. 룰을 약간 바꿔주고 어떤 직업을 좀 강하게, 어떤 아이템 좀 약하게, 이런 정도 바꿔주는 정도의 수동적인 약간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 전으로 돌아갑니다. 1999년 그 세계가 멸망한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시절에 왜 완결적 게임, 예전에 소위 패키지 게임이라고 부르던 신빌 게임이 종말을 보였냐? 저는 거의 틀림없이 몇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첫 번째는 산업적인 이유입니다. 수익 모델이 온라인 쪽이 훨씬 많이 좋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거의 10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했기 때문에 온라인 쪽 게임으로 산업이 넘어가는 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게임 자체적인 약점으로 사람들도, 유저들마저도 그런데도 온라인을 택했죠. 왜 택했냐? 일단은 게임이 단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게임은 양방향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단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90년대에 소위 가장 대표적인 게임 장르라 불렸던 RPG를 더더러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 RPG는 단방향적입니다. 전투가, 유저의 조작을 받는 건 전투, 그리고 유저들이 움직이면서 플레이의 전후를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자, 이게 대세를 바꾸나요? RPG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뭔 짓을 하고 중간에 무슨 삽질을 하건 결국은 마왕은 부활하시게 되고 그 마왕을 때려잡고 세계는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런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해져 있는 것까지 용서가 된다고 칩시다. 중간 과정을 얼마나 바꿀 수 있나요? 대부분 게임들은 별로 중간 가능성이 바꿀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게 좀 더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더 유저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는 캐릭터들, 플레이어가 아닌 기타 등등 인간들 아니면 적들입니다. 어떤 마을에 배회하는 사람한테 말을 겁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다시 한번 말을 겁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며칠 게임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말을 겁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이게 대체 여기서 뭘 느끼라는 겁니까? 이게 단방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관계의 가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후 온라인 게임이 나온 최고의 발명은 네트워크의 기술의 근간에서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결국에 MMO의 시대로 흘러오는데 가장 큰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방향적인 게임 내에서는 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게임 스토리 작가로서는 관계를 만들 수가 없었고 저런 1차원적인 캐릭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이런 문제 자체가 게임 자체의 약점을 가져왔고 수익성의 문제가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를 보내던 이 시절에 새로운 광명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온라인이 무조건 미래다라고 우리 국내 게임 개발자는 10년간 믿어왔습니다. 한 98년쯤부터 게임의 미래는 무조건 온라인이다, 네트워크다. 전 세계는 온라인으로 재편될 것이고 우리는 먼저 그 온라인을 선점해서 다음 시대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잡겠다.
이게 한국 게임업계, 게임 산업계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저희의 논리의 근간입니다. 지금 와서 그게 옳은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작년부터 서서히 거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하지만 미국, 가장 큰 시장 미국, 그 외의 나라들을 보면 온라인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온라인은 모든 것을 휘어잡는 헤게모니 중심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형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존의 메이저라고 또 하나의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게임기 쪽, 이쪽 시장이 존재하지만 그 외의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런 플랫폼들의 대부분 특징이라면 극소수 팀이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 10년간의 게임의 발달은 대규모화되어 왔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5년. 그 스퀘어가 파이널 판타지 7부터 엄청난 대작화를 시키는 원죄를 저지른 이후로 게임은 경쟁적으로 서로 개발비를 올리는 대작 경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군소회사는 전부 나가 떨어지게 되고 처음에 자본을 만들 수 없는 회사들은 이 경쟁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근래의 대안의 플랫폼의 특징이라면 소규모의 자본으로 소수팀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래시, 웹게임들, 그리고 XNA 등등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플랫폼을 열고 그걸 통해 새로운 유형의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MORPG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물론 메이저 산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MMO 최우선을 믿고 있고 저도 MMO가 멸망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MMO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유저로서도 MMO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한때 와우를 좀 했다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했다가 한 10개월 전에 끊었습니다. 올해 초에 끊었죠. 와우를 끊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와우를 하고 있는 이상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면 할수록 드는 의문은 나는 왜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게임을 해야 되는가? 이 게임 상위 5% 들기 위해서 이 게임의 컨텐츠는 계속 그 게임 플레이어의 상위 5%를 위한 컨텐츠만 추가돼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위해 게임을 하는가? 그 5%를 위해 게임을 하는가? 아니면 그 5% 들기 위해서 인간사처럼 생존 경쟁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면서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MMO를 하지 않는다라는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한동안 MMO 같은 건 안 하고 플래시 게임 같은 것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이 양방향성 완결적 컨텐츠가 가능한가에 대한 추구가 근 1, 2년간 들어서 새로운 방향성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즉 완결적 컨텐츠, 제가 이야기했던 미결적이냐 완결적이냐의 개념은 게임의 엔딩이 존재하는, 끝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완결적 컨텐츠인데 그게 양방향적인 게 가능한가, 90년대 RPG를 넘어설 수 있는가. 자, 거기에 나온 답 중에 하나가 근래에 대두된 개념 중에 하나인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이 용어는 제 기억에는 아마 올해 GDC에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게임이 OWG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것 같습니다. 이 OWG라는 오픈월드 게임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딱히 어떠한 컨텐츠를 눈에 보이게 깔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발사는 세계와 거기에 나와 있는 군중들, 그리고 그 군중들의 인공지능과 그걸 나올 수 있는 주변의 기타 여건 제반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저를 던져놓고 넌 뭐든지 거기서 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전개해가라는 지금하고는 다소 다른 방식의 이야기 전개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열이라면 예를 들어 좀 원시적인 OWG라면 GTA. 문제가 엄청 많은 게임이죠. 그 미국에서도 틈만 나면 씹히고 우리나라도 정말 악의 게임이라고 불리는 그랜드 세프트 오토입니다. 그 어떤 게임이냐, 거리에 나가서 차 마음대로 훔치고 사람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경찰 쫓아오면 도망가면 되고 경찰 쏴 죽이면 돼요. 안 걸리면 장땡이고 이런 식의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만든 프로토타입까지 이런 유형 게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심즈도 이쪽 계열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